자, 오늘은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캔손 이제 브리스톨 마카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캔손에서 나오는 마카 전용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으면 그대로 비칠 만큼. 하지만 250g짜리 브리스톨 마카지는 두께감이 전혀 비침이 없고요. 도화지하고 마분지 한 중간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관하기가, 작품을 보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용지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A3지지만 제가 A4로 사용을 할게요. 절반을 정확하게 자르면 A4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제 이쪽에는 작품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중간중간 연습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을 오른쪽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기초선을 그려볼게요. 자, 안목 중심점을 찾아야 되겠죠? 안목 중심점에서 수직으로 긋습니다. 사진이 너무 검은색이어서 제가 젤로펜 하얀색을 사용할게요. 잘 보이시죠? 자, 수직점을 찾았으면 어깨에 흐르는 각도를 찾을게요. 어깨 양쪽 끝을 그리고 가슴 비피점을 연결하시고요. 허리선, 반대 각도로 흐르네요. 허리선, 그리고 엉덩이선. 무릎은 뒤에 다리가 지금 중심축이지만 벽에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이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지금 일단 무릎선을 다리를 좀 더 길게 그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선을 무릎선으로 제 기준선을 잡아보겠습니다. 발목점. 그리고 얼굴은 콧끝과 입술 그리고 턱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초선을 그어주세요. 젤로펜이다 보니까 안 마르고 번지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시는 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이걸로 오늘은 할게요. 턱선 위치 찾아주시고 수직선과 턱선에서 얼굴 각도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기초선을 잡았으면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중심되는 위치에 똑같이 수직선 그리시고 3cm씩 27cm 되는 기초선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얼굴 턱선, 어깨가 흐르는 각도, 이것도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어깨가 흐르는 각도를 눈짐작으로만 갖다 댔을 때 이렇게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가까이 갖다 대시고요. 이 자의 각도를 그대로 응용을 하세요. 가슴선. 너무 낮게 잡았죠. 가슴선은 거의 수직에 가깝네요. 수평. 그리고 허리선은 엉덩이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틀어진 각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선의 위치 잡아볼게요. 무릎, 앞무릎이고요. 뒷무릎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뒤로 이제 후퇴되어 있는 느낌이죠. 발목선. 다리가 지금 이렇게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네, 여기는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초 모양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쪽 측면의 얼굴은 이제 조금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측면,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고개를 들고 있을 때는 턱선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턱선이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머리 위치 잡아주시고 턱선 그리고 목선 위치 잡아주시고요. 어깨점 그리고 허리도 보시면 오른쪽 편이 면적이 조금 더 작아요. 면적 이쪽도 잡아주시고 반대쪽은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서 면적이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가방을 잡기 위해서 팔꿈치선 잡아주시고 손의 위치. 가방이 살짝 잘릴 것 같은데 조금 더 작게 그려볼게요. 잘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손이 여기서 잡고 있죠. 그럼 이 손과 아래쪽을 연결해서 각도 잡아 놓으시고요. 팔꿈치선 그리고 주머니 안으로 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 위치를 먼저 잡고 연결. 기초선 잡아두시고요. 다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각도. 힘이 들어가 있지만 벽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네, 기초선 잡았으면 이제 얼굴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굴 턱선 하시고 귀에 위치 잡으시고 그리고 가방이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코의 위치 중심선 그대로 코의 위치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을 그리실 때도 턱선하고 마찬가지로 아치형이 되게끔 그려주셔야 돼요. 기초선을 하나 이렇게 같은 각도로 그려주시고요. 위에 입술 아치형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입술도 이렇게 U자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거의 수평의 느낌으로. 보통 아랫입술이 두껍지만 여기에선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랫입술은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눈이 그림자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턱선 정리할게요. 뒷목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앞목선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착장을 시킬 건데요. 지금 이 소재 자체가 가방과 위에 이제 트렌치 자켓 자체가 이제 가죽인데 두 개가 소재는 달라요. 가죽 중에서도 얘는 소가죽, 얘는 램스킨이라고 불리는 양가죽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소가죽은 뻣뻣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양가죽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요. 지금 요 끝을 이제 둥글리는 모습에서도 보시면 나중에 채색을 하면 조금 더 표현이 잘 되겠지만 이제 부드럽게 흐른다는 느낌으로 양가죽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깨선 이게 만약 양가죽이 아니라 소가죽이었다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선 부드럽게 흘러내려가요.
아무래도 둘 다 가죽이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게 뭐 쉬폰처럼 그렇게 부드러울 수는 없겠죠. 네, 두 가지 차이점은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깨 이제 진동선 자체가 이제 레귤러 소매라고 아시죠? 이렇게 어깨 이제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소매가 바로 연결되는,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반대쪽 목선을 타고 넘어오지만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름이 여기는 많습니다. 펼쳐져 있는 곳은 만만한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주름이 진 곡선 형태 그대로 레귤러 소매선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허리를 묶었어요. 오늘은 컬러링 들어갈 때도 따로 색을, 그러니까 로트링 펜으로 선을 따지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기 때문에 연필선 그대로 살려서 그 위에 채색을 해볼 거예요. 네, 기초 그림은 정확하게 그려두시면 나중에 채색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선을 그려놓습니다. 손을 넣었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주머니, 밑단, 이 두 개가 여밈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각도를 살짝 안으로 넣어서 뒤에 선을 연결을 하시면 이제 두 개가 따로 이제 별도의 원단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사진상에서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옆선이 주머니에 가려서 여기는 일단 주머니 위치 잡고요. 옆선이 주머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펼쳐줄게요. 단추의 위치 잡겠습니다. 더블이네요. 지금 위에 한쪽만 열려있는 상태고 이제 가슴선부터는 단추가 잠겨있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치형으로 단추가 흐르고 있어요. 이 리듬을 그대로 살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단추 간격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일치해야 되는데 살짝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단추에 여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추 구멍도 살짝 보이고 있고요. 이제 보면 얘네들은 장식 단추가 아닌데 이쪽에 이제 장식으로 더블 코트 표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추 구멍이 없을 거예요. 사진상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보일동알동한 단추가 하나 보이고요.
이쪽도 잠금이 풀려 있네요. 단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단추 하나. 이제 이 간격들이 비슷하게 놓여져야 돼요. 단추 위치 잡으셨고, 다음 스커트 들어가겠습니다. 스커트가 일반 플레어 스커트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원단 자체가 주름 가공이 되어 있는 게 달라요. 이렇게 해서 선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지금 허벅지선에서 주름이 하나가 크게 잡히고 있죠. 이거는 살려줘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허벅지선을 그대로 타고 넘어가는 스커트 주름 그대로 살려주세요. 살린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주름,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주름, 그리고 뒤쪽은 어둡게. 자, 허벅지선 여기도 주름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그림자가 지니까 이제 아랫부분은 전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초선 연습할 때 플리츠 스커트 하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주름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타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도식화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가면서 그리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무릎선, 무릎뼈를 타고 넘어가는 선 그려주시고, 종아리, 네, 실제 사진에 나와 있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 얇게 그려주셔야지만 스타일화가 조금 살겠죠. 다리를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조금 더 내려서 발목선을 조금 더 아래로. 뒤쪽 다리입니다. 지금은 뒤쪽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채색을 통해서 색을 더 어둡게 넣게 되면 이제 후퇴되어 있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확 꺾어서 발목, 구두 위에 장식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에 있는 주름은 굳이 지금 선을 하지 않고 나중에 채색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방과 손만 마무리할게요. 지금 소매 끝이 여기면 가방이 이까지 나와도 되겠어요. 이제 기초선이 하다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수정해 가시면 돼요. 기초선에서는 수정을 하기가 수월하지만 컬러링 작업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위치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살짝 꺼져 있는 거 표현해 주시고요. 손가락 굴곡진 관절 부분 표현해 주시고, 지퍼에 달려있는 술,
A4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수정을 했더니 술이 얼굴을 가리게 되겠죠. 술을 조금 짧게 할게요. 자, 기초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채색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